안녕하세요. 스몰캐스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한 리포트를 보면서 오픈엣지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하반기 수주 지연으로 25년이 기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티어 1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수주들이 지연되면서 24년에도 흑자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에 힘을 못 싣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내적인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 자체가 대부분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는 부진한 상황에 있지만 AI 시대로 인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TSMC 기업 또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주를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오픈엣지는 TSMC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고객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삼성보다는 현재 TSMC 고객사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TSMC OIP 편입이 25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OIP 편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알파웨이브의 성장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웨이브 또한 OIP 편입 후에 매출액이 2배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TSMC의 밸류체인을 통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것이고 오픈엣지 또한 이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IP 편입은 오픈엣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자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엣지 고객사는 50여 개로 수주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이 중 70%는 해외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TSMC에 너무 매출이 치중되기보다는 다양한 고객사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매출처의 증가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오픈엣지 또한 매출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와 여러 불확실성은 언젠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5년에는 오픈엣지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 대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매출 컨센이나 OIP 편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25년까지도 계속 미뤄진다면 동사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25년은 흑자 전환과 함께 턴어라운드의 시점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픈엣지의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돼서 25년에는 약 403억 원으로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600억 원의 자금 조달로 인해서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해서 적자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들의 1차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엣지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인원이 늘 것이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에 맞춰서 매출 또한 빠르게 성장해서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내 IP 선두 기업으로 격차를 벌리는 시기라는 제목인데요. 기존 DDR5 외 인터페이스 IP인 25년에는 UCL이, 26년은 PCL이, 27년은 USB, MIPI까지 개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앞으로 잘 지켜나가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CXL IP는 메모리칩 메이커양이기 때문에 메모리 양산에 따라 대규모 로열티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문장은 CXL 기술을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메모리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 그 기술을 제공한 회사는 많은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CXL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앞으로 CXL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오픈엣지 스퀘어 개발 인력이 증가했으나 공동 지배 기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인건비를 연결 영업 비용으로 미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면 오픈엣지 스퀘어의 인건비 증가가 전체 회사의 영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오픈엣지와 공동 지배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 처리상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해보면 주로 단기적인 이익 유지와 재무 건전성을 강조할 수 있고, 회사가 성장 전략을 위해 인건비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비용으로 즉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이나 외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기업과에 유연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주의할 점은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회계상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서 보면 비용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비용을 처리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5년 매출액을 404억 원으로 보고 있고, 25년 연간 영업비용을 404억 원으로 추정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NRD를 통해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래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1T용 차량용 고객사의 수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큰 매출이 발생할지를 좀 기대하거나 또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분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실적 추이를 보시면 더디기는 하지만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의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 등급 비율을 보시면은 매수를 90% 비중으로 주고 있고, 이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현재 가격은 23년 1월의 가격과 거의 동일한데, 그 시기에 비하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기업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하고 평단가를 낮춰가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매매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고, 저의 상황과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판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취미나 회사 또는 다른 부업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내년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